오늘 다룰 전치사는 기본 전치사 5개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문법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를 끝냈으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무슨 문법이야. 원래 지난 영상과 함께 진행을 하려다가 너무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영상을 2개로 나눈 겁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팔합 전치사 기본문법 1에서 제가 10개의 핵심 전치사가 전체 사용의 9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치사들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of, in, to, for, with, on, at, from, by, about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기본 전치사 of, for, by, on 그리고 on 때문에 이 10개 핵심 전치사에는 들어가지 않는 of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of는 이 on의 반대 개념 때문만으로 이 기본 전치사에 넣은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of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희들이 of의 기본 개념을 본질이라고 했다는 것 최소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에서 시간 그리고 관념으로의 발전과는 좀 무관해 보입니다. 장소나 시간보다는 관념이나 은유의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of는 관념적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of의 먼 조상은 apo입니다. 자, apo는 공간적으로 떨어진, 즉 away의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of는 원래는 공간에서 왔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죠.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of와 비슷하게 생긴 전치사가 있죠. of입니다. 이 둘은 모두 apo에서 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of에서 f가 하나 더 붙어서 of가 되었다고 하는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of에서 f가 탈락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어느 게 확실한 것까지는 저희들 수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f는 on의 반대 개념이기도 하지만 of와 아주 연관이 있죠. 그래서 기본 전치사 5개 넣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of도 공간에서 떨어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주로 이 떨어져 나가는 객체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원래 있던 곳, 바로 이곳이 of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곳입니다. 자, 이 of는 그런 역할을 문장 속에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어떤 기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본질입니다. 원래 있던 곳. 자, 이제 여기에 많은 원어민들이 지향하는 문법이 나옵니다. 바로 adjective plus proposition. 이런 형태입니다. 형용사, 명사를 연결해주는 핵심 전치사 of입니다. 자, 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I'm afraid of thunder. 나는 천둥을 무서워한다. She seems very sure of herself. 그녀는 확신에 차 보인다. Gigi is very fond of children. 제이제이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한다. My cat is frightened of your dog. 내 고양이는 당신의 개를 무서워한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문장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이 문장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afraid와 함께 쓰인 이 of를 보면 이 무서워하는 마음, afraid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그 본질은 뭐죠? 천둥이죠. 두 번째 sure.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본질은 어디죠? 그녀 자신이죠. 세 번째 좋아하는 것과 네 번째 두려워하는 것의 본질도 아이들과 개가 될 겁니다. 자, of의 기본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형용사와 함께 할 때입니다. 근데 이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 형용사라는 것이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본질이잖아요. 자, 이외에도 이 of는 다양한 곳에서 본질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이 본질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법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바로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 문법책들은 이걸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문법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of에 대해서 따로 다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It's kind of you, nice of you. 사실 you're kind, you're nice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It's kind of you라고 하면 왠지 어색하거든요. 먼저 나온 예문들의 이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와는 우리에게는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앞선 예문에서 I'm afraid of thunder 이렇게 하면은 천둥을 두려워한다. 슬로 번역이 됩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처럼 잘 느껴질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It's kind of you. 이렇게 하면 당신은 참 친절하군요. 이렇게 주어로 번역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저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번역을 하니까, 즉 우리말로 느끼니까 어색한 겁니다. 자, 영어에 있어서 우리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 두 번째, 저희들이 몇 번을 강조했는데 영어의 형태학적 접근입니다. 자, 우리 언어는 이 형태를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는 형태와 의미를 반반으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의미만큼 중요한 것이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잖아요. 같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의 문법을 문법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법책에서 대충 넘어가거나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별거가 아닌 이 형태를 아주 중요한 문법으로 다룹니다. 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중요한 기본 전치사들의 기본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 형태는 of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치의 전치사 for를 이 형태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He is grateful for our help. 그는 우리 도움에 감사한다. Korea is famous for kimchi. 한국은 김치로 유명하다. 자, 우리 도움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죠? 감사한 마음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의 김치의 가치는 유명함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물론 한국에서 유명한 학자 중에 for를 교환수단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음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같은 것이겠죠. grateful이랑 이 our help, 김치와 famous,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요.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for는 for로, of는 of로 이해될 때까지 사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for가 원어민처럼 온전히 for로 느껴진다면 가치든 교환이든 버려지면 더 좋은 거겠죠. 다음은 on입니다. He's very keen on baseball. 그는 야구에 아주 열정적이다. 자, on의 기본 개념은 접촉과 계속입니다. 자, 이 느낌이 여기서 드러나죠. 내가 keen하는, 좋아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야구에 계속 붙어있는 이 관념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의 전치사 by도 한번 보시죠. I was surprised by his anger. 내가 놀란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놀라움이 발생을 했겠죠. 그가 화내는 것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놀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루지 않은 전치사들도 많습니다만 of, for, on, by 이거 대신에 다른 전치사들을 쓰면서 수많은 의사 전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느낌의 엄청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어민들의 영문법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른 문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본 개념이죠. 이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채워두면 이 전치사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다양한 의미와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기본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앞에서 이 순서로 전치사의 사용량 크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서 두 번째는 in이잖아요. 근데 in을 빼고 다른 것들을 이 기본 전치사에 넣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자, 이렇게 10개의 핵심 전치사 중에서 기본 전치사 in을 비롯한 다른 전치사들을 넣지 않은 것은 각각의 전치사들의 개성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풀어나갈 겁니다. 처음에는 문법 영상을 진행해 나가는 게 좀 걱정이 됐는데, 이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 저희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바로 문법 1과 함께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둘로 나눴습니다. 이유는 오늘 영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법 영상 전체에서 저희는 우리들이 그동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용법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법에서 전치사의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은 문장들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저희도 오늘 영상을 비중 있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같은 형태의 문장들을 찾아보시고 그 문장 속에서 기본 개념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